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막 눈발이 날려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예, 뭐 이제 2월 달이 좀 날씨가 좀 약간 이게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약간 그 빗자루 들고 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마녀와 같이 이렇게 날씨도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새로운 ESG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채널에서 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이 ESG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 또는 ESG 브랜드, 또 ESG의 그런 글로벌 동향, 또는 ESG의 가치를 담은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이오 산업이나 바이오 기업이 끼일 곳이 없었거든요. 바이오 기업이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등장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발상의 전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그게 뭐냐면, 이 ESG 시대에 인공 피부가 뜬다는 겁니다. 아니, 인공 피부가 ESG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뉴스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또 이걸 분석해 봤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제 영상 가운데 비건 식품, 또는 비건 스니커즈, 비건 화장품, 비건 염색약까지 해가지고 이 비건이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ESG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동물을 이제 도축해가지고 동물로부터 이제 향을 뽑아낸다거나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백을 만든다거나 동물을 또 이렇게 무슨 실험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배제하고 이 순식물성 소재를 가지고 이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의류, 패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또는 이제 그것이 또 고기로도 만들어지죠. 식물성 고기, 대체육, 비건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입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전 제품에 이 비건 소재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 생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일부러 우리들의 소비재를 위하여, 그거를 죽여가지고 그 동물들의 어떤 그 가죽이나 이런 살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또 동물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비건 소재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패션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재의 그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건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여러분께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비거니즘 또는 이 채식주의 또는 이 어떤 그 동물 친화적인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가 뭐냐면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막 이제 붐이거든요. 특히 의약품을 생산할 때 제약회사나 이제 뭔가 이 의료 이제 치료제 같은 거 개발할 때 백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동물에게 일단 먼저 이제 개발된 그 약이든 뭐든 이제 투입을 해보지 않습니까?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이러이러하게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실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물 실험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체 실험으로 가는데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죽어나가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과 같은 비인간적인 반생명적인 그런 좀 실험을 배제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양하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화장품 업계까지 이 운동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얼굴에 바르는 로션부터 해서 뭐 피부 노화에 뭐 노화를 방지시킨다는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화 방지 무슨 화장품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그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이 화장품 개발에도 이 동물 실험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가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프랑스는 이 비건 인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줘요. 단 한 번이라도 동물 실험이 들어가는 거는 비건 인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EU, 유럽을 중심으로 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인공 피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동물 피부가 아니라 이 어떤 인공 피부에다가 이제 화장품을 이 새롭게 개발한 화장품을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동물 피부의 대체제로서 인공 피부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어떤 바이오 기업이 뜨느냐? 바로 이 인공 피부를 제조하고 이거를 그 탄성, 인공 피부의 탄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바이오 기업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가 오늘 이 고탄성 인공 피부 제조 및 측정 기술에 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TNR 바이오팹이라는 기업이 국내의 인공 피부 시장에서의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으로 손꼽혔는데 이제 이 회사가 오늘 그 특허를 취득했다는 뉴스를 낸 거예요. 근데 이 TNR 바이오팹은요, 진작부터 이 3D, 그러니까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로는요,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과 같은 세포 보호 성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피, 진피 등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피부의 층에 따라서 이 성분의 구성과 구조를 바꿔가면서 실제 피부와 비슷한 인공 피부를 층층이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피부를 만들 때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바이오 인공 소재를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잉크는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그 잉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인공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구현하는 각각의 이제 피부층이 있잖아요. 그 층에 따라서는 이제 이 성분의 구성과 구조를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그러한 정도의 인공 피부를 이제 각 피부 층층마다 제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 피부의 개발은요, 바이오 업계의 차세대 ESG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윤리, 그러니까 동물 윤리 차원에서 또는 환경 윤리 차원에서 이 화장품의 효능과 그 평가를 위한 동물 실험을 이제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남으로써 이번에 TNR 바이오팹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번에 이제 TNR 바이오팹이 개발한 이 인공 피부는요, 이제 그 인공 피부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이제 TNR 바이오팹이 이번에 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 인공 피부에 제조하는 그 방식, 그 기술을 특허를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사업화에 성공하기만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은 올 상반기에 인공 피부 개발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다음에 사업화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혔고요. 화장품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피부질환 의약품 개발사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TNR 바이오팹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 가운데 이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그런 회사도요. 일찌감치 인공 피부의 개발을 해왔다고 해요. 이 강스템 바이오텍은요. 특히 유도 만능 줄기 세포라고 iPSC라고 약자를 하는데 이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피부 세포로 분화시켜서 신경과 땀샘과 모낭과 피지선 등등의 이 부속 기관을 재현하는 인공 피부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개발 중인 이 줄기세포 기반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그런 효능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피부의 홍조 증상 또는 노화 증상 등등 해가지고 이 피부 질환별로 인공 피부 모델을 지금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기업 가운데 코스맥스 BTI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이제 수술 후에 그 폐기물로 버려지는 피부 세포들을 이제 따로 배양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가 지금 이제 이 동물 윤리, 환경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이 인공 피부를 새롭게 개발하는 그러한 바이오 기업들도 ESG 기업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편입되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인공 피부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개발하고 또 이렇게 또 피부 질환 같은 의약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리적인 측면이네요. 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동물 복지, 동물 친화적인 그런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ESG 경영을 하고 또 ESG 이런 가치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인공 피부는 이 동물 윤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앞으로 크게 그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나 동물 윤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 피부의 수요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흐름에서 이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이제 인공 피부를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은 기업일수록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ESG 투자를 또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ESG 사업을 하거나 ESG 경영 쪽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또는 그런 쪽으로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이 블랙록과 같은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들이 이러한 ESG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 ETF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각 기업들도 ESG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앞으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끌어 모아서 새로운 그러한 그 친환경 사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기업이나 ESG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공 피부라는 이런 새로운 또 이 바이오 소재 개발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ESG라는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경영과 이 맞닿음으로써 뭔가 좀 투자금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이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특허를 취득하거나 또는 어떤 개발을 하려면은 자금이 좀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인공 피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 인력을 이제 좀 확장하거나 또는 연구 개발을 좀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투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 ESG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 가치가 결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더
투자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가운데 이러한 인공 피부를 개발하거나 이미 특허를 취득한 기업들에 한해서도 앞으로 좀 우리가 성장성이 높으니까 좀 눈여겨보자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또 내일은 ESG 뉴스 브리핑하고 또 새로운 또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를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